요즘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의 한국 리뷰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CPU들과 다르게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 리뷰는 유독 리뷰어들마다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오버워치도 끊겨서 못해먹겠단 말이 나오고, 누구는 배틀그라운드도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혼란스럽습니다.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이거 레이크가 매우 리뷰하기 힘든 CPU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타이거 레이크가 리뷰하기 힘든 이유는 그 성능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타이거 레이크는 다른 어떤 저전력 CPU보다도 15W의 전력을 줄 때랑 28W의 전력을 줄 때의 성능 차이가 큽니다. 두 번째, 타이거 레이크는 다른 어떤 저전력 CPU보다도 메모리 대역폭에 따른 내장 그래픽 성능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 타이거 레이크는 듀얼 채널 메모리 구성 여부에 따라 내장 그래픽 성능 차이가 큽니다. 네 번째,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게임을 많이 탑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똑같은 i7-1165G7 CPU를 달고 있는 노트북으로 같은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프레임이 2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대충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모든 종류의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을 테스트해볼 수 없으니 영상을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하드웨어 언박스드라는 호주 테크 유튜버가 드디어 타이거 레이크 리뷰 영상 올려줘서 그 내용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30분이 넘는 영상이고 영어이긴 한데 진짜 좋은 영상이니까 관심 있는 분은 꼭 참고하세요. 링크 설명란에 달아둘게요. 일단 그 리뷰에서 강조한 내용은 첫 번째로 타이거 레이크는 감당할 수 있는 전력에 따라서 성능이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원래 CPU란 건 전력을 높게 줄수록 발열은 심해지지만 성능은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요? 타이거 레이크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타이거 레이크는 시네벤치 R20 멀티코어 점수가 15W와 28W 설정에서 30%가 넘는 차이를 보입니다. 다른 CPU들과 점수 차이 폭이 훨씬 큰 게 보이시죠? 15W에서는 아이스레이크랑 비교해도 10% 정도의 우위만 가져가지만 28W에서는 20%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싱글코어 점수입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사실 전력 제한과 관계없이 비슷해야 정상입니다. 애초에 코어를 하나만 조지는데 전력을 그렇게 많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타이거 레이크는 15W와 28W 설정에서 싱글코어 성능 차이도 꽤 많이 납니다. 알고 보니까 코어를 하나만 열심히 갈고도 20W 정도의 전력을 사용해서 15W 제한을 걸면 전력 스로틀링이 걸린다고 하네요. 실제 상황에서도 이 전력 차이는 큰 성능 차이로 나타납니다. 블렌더 CPU 렌더링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익스포트 테스트에서도 28W와 15W 사이에 격차가 크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메모리의 대역폭에 따라서 내장 그래픽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실 다른 내장 그래픽도 마찬가지긴 한데 타이거 레이크는 그 정도가 엄청 심합니다. 같은 i7-1165G7 15W의 전력을 사용해서 F1을 플레이하였을 때 더 빠른 LPDDR4X 메모리를 사용할 때 DDR4 메모리를 사용할 때보다 약 20% 정도 더 프레임이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28W의 더 높은 전력까지 주면 15W를 줄 때보다 게임 프레임이 거의 40-50%는 추가로 상승합니다. 결국 LPDDR4X 고성능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전력도 뜨끈하고 푸짐하게 줄 경우에는 인텔이 라이젠 르누아르의 게임 성능을 때려잡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좀 더 극적인 케이스를 보여드릴까요? 레인보우 6 CJ입니다. 여기서는 15W 전력 기준으로 LPDDR4X 메모리를 사용할 때 DDR4 메모리를 사용할 때보다 거의 40%나 프레임이 향상되었습니다. 거기다가 28W의 넉넉한 전력까지 끼얹으면 훨씬 더 프레임은 상승합니다. CJ에서는 28W의 전력을 주었을 때 기준으로 MX350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때려잡아버립니다. 인텔이 거짓말을 하진 않았다는 증거이죠. 15W의 DDR4 메모리를 사용한 노트북과 28W의 LPDDR4X 메모리를 사용한 노트북의 게임 프레임 차이는 2배가 나버리지만 말이죠.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GTA5의 경우 LPDDR4X와 DDR4 사이에 프레임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28W를 주는 경우에도 라이젠 4700U보다 낮은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게임에 따라 성능 차이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죠. 앞의 테스트에서 모든 노트북의 메모리는 듀얼 채널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장 그래픽 노트북에서 싱글 채널보다 듀얼 채널 메모리가 더 높은 성능을 뽐는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제가 리뷰했던 노트북들을 다시 되돌아보면 MSI 서밋 B15는 높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DDR4 메모리를 쓰고 있고, XPS나 요가 슬림 7i 카본은 LPDDR4X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전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 모두 인텔이 주장한 그래프만큼의 성능을 뽑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맨 처음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을 리뷰하셨던 유튜버인 티라노님의 모던 15의 경우 전력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DDR4 메모리를 사용했고 싱글 채널 메모리 상태에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아마 기대보다 더 낮은 성능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렇게 전력에 따라 차이나는 성능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한국 유튜버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테크몽님의 에이수스 B9 리뷰를 보면 성능 모드와 표준 모드의 전력 차이에 따라 게임 프레임이 극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럼 LPDDR4X 메모리도 쓰고 전력도 28W 이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는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은 없냐고요? 있긴 합니다. MSI 프레스티지 14가 딱 그렇습니다. 다만 그 반대급부로 발열과 소음, 배터리 타임 면에서는 썩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높은 전력은 높은 발열과 직결되고 그건 결국 큰 소음과 짧은 배터리 타임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인텔의 이번 타이거 레이크 CPU는 전력 레벨과 메모리의 성능에 따라 그 성능이 극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그 결과 같은 CPU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 성능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노트북을 살 때 스펙만 보고 사면 안 됩니다. 개별 제품의 전문적인 리뷰를 보고 사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리뷰에선 타이거 레이크가 좋다더라, 아니다 나쁘다더라, 왜 거짓말하냐, 싸우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자기가 보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